너무나 충격적이게도 한동안 잠들어 있던 제 온몸의 세포를 일깨워준 건 그 누구도 아닌 아들뻘이었던 바로 그 녀석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안 돼, 그만해, 영이라. 난 네 숙모야. 그것만은 안 되는데. 숙모 더는 못 참겠어요. 죄송해요. 혜란 씨 숙모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그 녀석은 조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조카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 나이 이제 40 후반이 되고 보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네요. 남편은 제가 40 초반쯤에 교통사고로 먼저 가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하나뿐인 딸의 생일 전날이었어요.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남편은 자상한 성격으로 딸한테도 아주 친근한 아빠였었죠. 우리 딸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출장 다녀오다 사올게. 정말요? 그럼 나 이번 생일엔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내 친구는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맨날 바쁘니까. 그랬구나. 우리 딸. 그래, 이번 생일은 내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가까운 데로 가고 내년엔 정말 아빠가 근사한 데로 우리 딸 가고 싶은 데로 모시고 갈게요. 약속. 우와, 아빠 정말이죠? 우리 아빠 최고. 그렇게 남편은 딸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겨둔 채 우리 곁을 떠났었는데요. 정말이지 그렇게 급작스럽게 남편이 제 곁을 떠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젊다면 젊은 나이의 딸과 저만 남겨두고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었죠. 하지만 그때의 아빠 빈소에서부터 제 곁을 지켜주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와 사랑에 빠지기도 한 그 남자는 바로 영일이라는 조카였었죠. 효린이 아빠, 나만 두고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 당신 나쁜 사람이야. 평생 내 곁에 있어준다더니. 숙모 그만 오세요. 이러다 숙모마저 써주시겠어요. 영일아. 나 이제 어떻게 사니 어떻게. 숙모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요. 그 뒤로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이 공장 일을 맡고 나서 한참 정신이 없을 때쯤 조카인 영일이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저에 대해서 걱정하더니 저를 만나러 공장에 온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저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만 했어요. 그리고 영일이한테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죠. 얘기 중에 제가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조카 영일이는 마침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도와서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조카 영일이가 경영학을 전공했던 터라 자신감을 보이며 돕겠다 했고 저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했기에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 아빠가 죽기 전에 격리를 보고 있었던 저는 대표직으로 영일이 조카는 본부장직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었죠. 그랬군요. 혜란 씨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조카분과는 함께 일을 하다가 가까워지게 되신 건가요? 그게 처음에는 당연히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빗물이 옷으로 서서히 스며들듯이 그렇게 스며든 것 같네요. 저는 그때 격리일에 대해서는 제법 알고 있었지만 공장 운영에 관해서는 서툰 것이 많았었는데요. 반면에 이론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알던 조카 영일이가 거의 실무적인 것도 다 봐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안정적으로 대표 자리를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해외 업체에 물량을 맞추는 일 때문에
한창 바쁠 때가 있었는데요. 야근을 밥 먹듯 할 때였는데 공장이 잘 돌아가니 매출이 늘고 좋았지만 몸이 많이 고된 때였어요. 정말 영일이가 옆에 없었다면 그 정신없고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를 정도였죠. 사장님, 매일 야근에 요새 힘드시죠? 어깨 많이 뭉치셨네. 어우, 아니야. 괜히 우리 조카가 나 도와준다고 와서는 이렇게 매일 고생만 해서 이 숙모가 미안한걸? 제 걱정은 마세요. 저야 이렇게 숙모 곁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기만 한 거려. 정 미안하시면 이번 주말에 저랑 데이트나 해주세요. 나랑? 다 늙은 숙모랑 무슨 재미로 데이트야? 우리 조카 여자친구 없었어? 아, 있었는데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일에만 매일 빠져서 산다면서 뻥 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숙모가 저 책임지셔야 돼요. 어머, 정말. 이거 숙모가 조카 앞길만 막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지는데? 그렇게 저는 조카 영일이와 바깥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주말에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즐기며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른 지역에 살던 영일이는 공장 일을 도와주면서부터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방 한 칸을 차지하게 됐고 출퇴근을 같이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영일이한테 더 많이 기대고 있었고 어떨 땐 영일이가 조카가 아닌 남편처럼 의지될 때가 많았어요. 회사 일도 회사 일이었지만 제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심적으로 힘들어할 때 영일이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저를 위로해 주었었죠. 그날은 딸 효린이가 졸업여행을 가고 며칠 동안 집에 없는 날이었는데요. 오늘따라 숙모 많이 쓸쓸해 보이시네요. 그래 보였어? 얼굴에 쓰여 있었나? 오늘 그날이라서 그러신 거죠? 어머, 결혼기념일인 거 조카도 알고 있었구나. 그 사람 간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적응이 안 되네. 나 바보 같지? 아니에요, 숙모. 외로운 거 당연하시죠. 아니야. 그래도 영일이 조카가 있어줘서 많은 위안 됐어. 내가 조카한텐 너무 고맙고 미안해. 언제까지나 이렇게 내 옆에서 나 도와주면 나야 좋겠지만 우리 영일 조카도 좋은 여자 만나서 빨리 장가들어야 하는데. 숙모 이제 저 필요 없어지신 거예요? 이거 섭한데요. 왠지 저 떼버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고 영일이가 괜히 내 옆에서 일 봐주느라 제 생활도 없이 사는 게 미안해서 그러지. 젊을 때 좋은 짝 만나서 가정도 꾸려야 하니까. 참, 내가 좋은 아가씨 소개시켜줄까? 얼굴도 예쁘고 우리 조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아가씨가 있는데. 숙모 정말 실망이에요. 제 마음도 몰라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영일아. 저 좋다는 사람 없어서 이렇게 숙모 옆에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저 숙모 여자로 본 지 오래됐어요. 저한테 숙모는 여자라고요. 영일아, 그게 무슨. 나 그 말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만 자야겠어. 저는 영일 조카의 직진 고백을 듣고 순간 너무 당황해서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건 조카의 고백에 금세 달아오른 제 얼굴이 들키기라도 할까 봐서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도 언제부턴가 조카 영일이한테 남다른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딱히 어떤 감정이라고 설명할 순 없었는데 영일이가 조카인 줄 알면서도 남편처럼 듬직했고 저와 눈을 맞추고 웃어줄 때면 연인 사이처럼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었죠. 함께 있을 때면 외롭단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아플 때나 힘들 때마다 어느 때나 제 옆에서 저의 손발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카 영일이가
더 남자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딱 한 가지, 그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사고로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내고 매일 밤 자리에 누울 때마다 남편의 몸짓이 떠올라 허전함에 몸서리 쳐야 했었죠. 남편이 그립고 그 손길이 그리워 외로운 날에는 꿈틀거리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를 홀로 달래며 참아왔었는데 갑작스런 조카 영일이의 고백은 제 가슴이 뛰고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거였죠. 남편을 보내고 외로움에 제일 익숙해지지 않는 한 가지가 그거였으니까요. 밤마다 남편이 제 위에서 호령하던 기억도, 제가 남편 위에서 훌라춤을 추던 기억도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었죠. 제 나이가 그걸 더 주체할 수 없는 때여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자 40대면 한창 때이니까요. 그렇게 조카 영일이의 뜨거운 고백을 뒤로한 날 밤, 영일이는 제 방문 앞까지 와서 제게 애원했지만 저는 조카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단호하게 대했었죠.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날 조카 앞에서 한없이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한바탕 폭풍우는 잠드는 듯 했는데요.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일 조카는 어제 일을 사과해왔고 저는 술김이었다며 애써 해프닝으로 넘겨버렸었죠. 딸도 없이 며칠 동안 단둘이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색하게 지낼 순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고 영일 조카는 작정한 듯이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었죠. 저는 그날 저녁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운동기구가 있는 방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일 밤 40분씩 운동하고 샤워하고 자는 게 불면증에도 좋아서 제 루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땀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숙모, 같이 운동할까요? 난 거의 다 해가는데. 그러지 말고, 숙모, 저랑 같이 해요. 그리고는 영일 조카는 제 뒤로 바싹 붙어 운동기구를 당기며 은근 제 뒤로 밀착해왔는데 조카의 당당한 묵직함이 느껴질 정도로 바싹 다가왔었죠. 순간 당황해 몸을 빼려 하자 영일이는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더욱 옥죄어 왔어요. 영일이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얼굴은 더 달아올랐었죠. 숙모, 더 오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운동하니까 더워서 그런가 봐. 제가 이렇게 숙모 옆에 가까이 붙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 영일아. 그때 조카 영일이의 밀착에 묘한 감정이 일면서 순간 가녀린 숨소리가 터져나올 뻔했었는데요. 저는 그 뒤로 눈을 감고 또 터져나올지 모르는 소리를 억눌렀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가만히 실눈을 뜨고 보니 조카 영일이는 황홀한 듯이 눈을 감고 느끼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에 빠져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정신이 살짝 돌아왔을 때 몸을 빼려 하자 영일이가 더욱 옥죄어 왔었죠.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안 돼, 그만해, 영일아. 난 네 숙모야. 그것만은 안 되는데. 숙모 더는 못 참겠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순간 이내 건강한 조카 영일이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도저히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었죠. 난 몰라. 영일아, 어쩌려고 이래. 숙모, 제가 오늘 사는 만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날 몇 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본능이 활화산처럼 순식간에 터져버렸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몇 번을 울어댔는지 모르겠네요. 조카 영일이는 정말 힘 좋고 건강해서 그런지 지칠 줄을 모르고 연달아 한을 푸는 듯 원껏 밤새 달렸는데요. 저는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머리와 다르게 제 속마음은 더 달라고 자꾸만 보챘었죠. 남편이 먼저 가고 그 무엇도 드나든 적이 없는 원시림 같던 그곳의 세포들은 어느새 살아서 팔딱이는 것 같았거든요. 영일아, 고마워. 이게 얼마만인지. 저도 너무 좋았어요, 숙모. 저는 그 뒤로 영일이와 공장에서는 대표와 본부장의 자리에서 예의를 지키며 지냈는데요. 한 번씩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끓어오를 때면 저는 대표실로 조카 영일이를 불러서 즐겁고 스릴 넘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잘 알면서도 이젠 영일이 조카만이 저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어 버렸거든요. 조카 영일이도 이젠 숙모뿐이라며 장가갈 생각도 않는 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카를 다른 여자에게 보내기도 싫은 이중적인 마음이 드네요. 제가 조카에게 미친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끝까지 갈 수 없는 사이라는 것도 잘 알기에 고민이 되긴 해요. 하지만 조카 영일이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가지 않으려고 해도 보내줘야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놓치기 싫은데 너무 힘드네요. 네, 혜란 씨.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란 게 내 것인데도 참 내 마음대로 되질 않죠. 특히 이성 문제에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혜란 씨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조카에게 많이 의지하면서 남다른 감정을 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더욱 숙모인 혜란 씨와 조카인 영일 씨가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오래 끌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란 걸 두 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하시고 하루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오늘 비밀의 방 사연은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의 방에서 다양한 사연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비밀의 방으로 초대할게요.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오늘도 무탈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